이런 임종자를 간호하는 돌보는 가족이나 그 다음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사별하고 난 다음에 가족이 가지는 비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학에서 그런 문제까지 손을 못 쓰고 있을 때 그러한 문제들을 직접 보는 분들이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죽음학의 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죽음학의 시발은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과 인간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분은 저 마더 데레사입니다. 이분은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현대 죽음학을 창시하신 데 크게 기여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수많은 말기 환자를 임종 단계에서 인터뷰해가지고 임종 단계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변화하느냐,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료인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하신 부분입니다. 그런 데서부터 출발한 죽음학인데 이제 죽음학은 좀 더 발전적인 단계로 접어듭니다. 자, 의료 주도 환경의 반성 또는 보완이라고 조금 말을 썼습니다. 의학에서는 임종을 주도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학에서는 자기 주도로 임종을 할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조금은 사람의 입장에서 돌아갈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이걸 갖다 되돌릴 수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죽음학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방점을 두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에서 사람 몸의 인체의 질병에 집중하는 반면에 죽음학에서는 임종자의 마음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조금 여기 의사협회 심포지엄인데 죄송합니다만은 의학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하는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기여를 합니다만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야 잘 죽느냐 하는 부분에까지는 의학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평생을 살고 언젠가는 내 때가 되었을 떠날 텐데 그 떠나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 잘 살아가지고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의학에서 아직 손이 미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죽음학에서는 이 부분에 아주 많은 연구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종이라는 그 드라마가 지금은 죽음 교육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죽음 교육에서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산다는 게 뭐고 죽는다는 게 뭐냐 하는 이해에 대한 교육, 우리가 삶이 유한하다 하는 걸 갖다 인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남은 생에는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공동체 간의 이 사랑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단 이제 드라마를 대신해서 임종 드라마를 대신해서 죽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의 존엄에 관한 교육도 저희들은 죽음학에서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쓰는 것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은 공동체,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특히 연대에 두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공동체가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향유해 왔던 공동체가 지금 거의 소멸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에 대해서 체험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완충적 죽음 경험이라고 했는데 내 사촌, 내 할아버지, 큰아버지 뭐 이런 주위의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학습하는 그런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들은 엄청난 왜곡된 죽음의 이미지에 몰두해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온갖 지금 그런 오락이나 이런 이름의 툴로서 사람이 죽는 것, 사람의 죽음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걸 어떤 하나의 흥미나 게임으로 즐기고 있는 게 너무나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은 죽음에 대한 이런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율배반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몰입해 있는 이 게임에는 죽음이 그렇게 길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죽음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생사관이 형성도 되기 전에 젊은 아이들은 충동에 약하죠. 충동에 약하면 목숨을 끊는 그런 행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학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죽음학이 이런 사회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 사회가 큰 죽음, 여러 가지 모습의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을 겪을 때 죽음학이 죽음에 관한, 좋은 죽음에 관한 그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중세 유럽의 1300년대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7,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영국과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에는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가족이 몰사할 정도로 엄청난, 이게 이제 그림이 좀 잘 안 보입니다만 전부 간을 가지고 지금 죽음 장례식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불 전쟁을 그린 건데요. 7,500만 명이 사망을 하고 100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온갖 모습의 참혹한 죽음이 우리 그 이웃에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가족 관계가 붕괴가 되어버리고 사회 결집력이 붕괴가 되고 공동체 의식과 도덕감이 상실되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이런 책이 나온 겁니다. 질병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몰가치하게 당하는 죽음을 무수히 겪다가 보니까 자, 좋은 죽음의 가정은 뭘까? 좋은 죽음을 위한 의식, 세리머니는 어떤 식으로 망자를 찢어서 보내줘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잘 죽는가? 임종자를 돌보는 데 있어 가지고 가족과 친구들이 임종에 임박해 있는 사람 앞에서는 행동과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기술한 음악 죽음의 기술이라는 책이 이제 쓰여지기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 600년이 흘렀습니다. 600년이 흘러가지고 1960년대에 현대 죽음학이 시발이 되었는데 그 시발은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월남전쟁, 이런 많은 죽음의 모습과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많은 경우에 그 발전이 마지막 종말기의 임종에는 정이 아닌 부의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반작용으로 죽음학이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죽음학은 이제까지 의학과 간호학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측면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사회학, 철학, 종교 이런 쪽에서는 나름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연구를 해왔던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봤을 때 그 접점에 죽음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학에서는 죽음학의 연구를 통해서 축적된 지식체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죽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교육은 1965년도에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처음 이제 그 과정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죽음 교육은 왜 필요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 교육은 궁극적으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음학에서는, 죽음 교육에서는 뭐에 집중하느냐면 죽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죽음은 그러면 어떤 게 좋은 죽음이냐 하는 부분을 또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한테 유한한 삶, 결국 언젠가 내한테도 마지막 때가 온다는 죽음을 인식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세 가지 주제에 천착해서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죽음 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 교육이 누구한테 필요하냐?
제일 밑에 노란 바탕을 보면 죽음 교육은 실제로 죽음을 예비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세대가 죽음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조금 구분해서 보면은 모든 임종 조력자들, 임종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분들, 의사분들, 간호사, 치료사, 복지사, 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섹션을 제가 구분을 했는데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교사를 한 묶음으로 해뒀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죽음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죽음 교육이 이렇게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죽음 교육은 이제 자살하고 관련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흐르는 물을 여기에 강 두 줄기가 있습니다. 강 두 줄기가 이렇게 합쳐서 내려오는데 흐르는 물을 댐 하나로 막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강에도 저 위에서부터 댐이 단계로 있습니다. 이걸 갖다 한 댐으로 모든 걸 다 감당을 하려면 뚝 터집니다. 본물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댐을 막아가지고 물을 관리를 하죠.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실제적으로 이 단계에서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로만 가지고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귀한 시간 한 3분만 할애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그다음에